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우리가 10번째 강의에서 피부의 생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다뤄봤고요. 그래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피부의 생화학적인 특성을 DNA의 이제 복제라든가 또는 이제 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DNA가 그리고 DNA 특성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이제 기본 영양소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기본 이제 성분들인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제 3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단백질에 대해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마지막 3교시에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탄수화물은 기본 성분인 당들, 당이 탄소가 몇 개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3탄당부터 시작해서 뭐 5탄당, 6탄당 또는 7탄당, 8탄당 탄소가 8개 그 이상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단당류 하나의 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당, 즉 당이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당류들에서 대해서 이제 같이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단당류의 종류가 어떤 거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당류에 대해서 당이 여러 개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거의 끝부분에 이제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런 이제 다당류 중에서 같은 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고, 수업 시간이 또 꽤 지나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당류 중에는 같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종류의 당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동질 다당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당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당의 경우를 갖다가 이질 다당류 그러는데, 먼저 동질 다당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종류로 같은 종류의 당으로 이루어진 종류로는 녹말이라든가 글리코겐, 또 셀룰로스, 키틴, 이눌린, 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는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형태의 포도당, 디글루코스로 분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분이나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저장 형태로, 그렇게 당을 저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식물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을 이루고, 키틴의 경우가 이제 곤충이라든가 갑각류 이런 데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동질 다당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이번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질 다당류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녹말, 녹말 많이 들어봤었던 것, 성분이죠. 바로 이 녹말은 식물세포의 에너지 저장원, 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뭐 가깝게는 우리가 먹는 이제 밥, 그죠? 쌀, 주식인 이제 쌀 뿐만이 아니라 뭐 감자라든가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말의 형태로 이제 식물들이 자기들의 영양소들을 갖다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는 곳이죠. 이 녹말의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스 형태를 갖다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아밀로스라고 하는 것은 디글루코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을 갖다 해가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말은 분해를 하게 되면 끊게 되면 하나의 이제 당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뭐 아주 쉽게는 우리 입속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렇죠? 침에 의해서 녹말을 갖다가
분해를 시켜서 그래서 당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녹말의 경우 분자량이 대략 15만에서 한 60만 달톤 정도를 갖다가 이루게 되고요. 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또는 알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요오드를 첨가를 했을 때는 녹말이 있는 경우 요오드하고 반응을 해서 진한 청색을 갖다 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또 뭐 기본적인 화학 시간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바로 녹말이고요. 녹말의 그 경우 이제 아밀로펙틴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띠게 되는 그런 형태도 보이게 됩니다. 알파14, 알파16 형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격가지가 이제 달린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기도 합니다. 아밀로펙틴의 경우는 녹말의 이제 소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는 우리 그 체내에서 소화하는 과정은 역시 입속에 있는 구강 내에 있는 침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효소 알파 아밀라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에서 이제 가수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녹말의 경우는 이제 작은 창자 또는 췌장 이런 데서도 분해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창자 세포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간으로 이동이 돼서 온몸으로 이제 재분배가 되거나 또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나 이제 분해한 그런 당들을 갖다 다시 또 압축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녹말의 소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글리코겐이 또 같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물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척추동물의 탄수화물 저장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간과 근육세포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간 세포의 한 8에서 10% 정도가 이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근육세포에서는 2에서 3% 정도 글리코겐의 형태로 근육세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갖다 열심히 한다라든가 그래서 바로 쓰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당들, 포도당 형태의 당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세포 안에 있는 이 글리코겐들이 분해가 되면서 당으로 바뀌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밀로펙틴과 유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이 글리코겐의 경우에는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린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과정에 가지를 갖다가 뻗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그래서 분해를 해서 글루코즈 즉 포도당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쓰임새가 있는 그런 물질들인 것이고요. 또 같은 당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중에는 또 유명한 것이 앞에서 잠깐 보여줬었지만 셀룰로스가 있어요. 셀룰로스. 식물에 주로 이제 어떤 골격을 갖다 이제 형성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디글루코피라노스의 베타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식물의 구조를 갖다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식물의 경우 보통 전체 생체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셀룰로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 원섬유를 갖다 이제 이루고요. 비분지 셀룰로스의 분자 다발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40개 정도의 이제 수소 결합을 갖다가 보통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식물의 1, 2차 세포벽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에요.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해를 하거나 또 동물들이 체내에서 소화하는 그 과정은 셀룰라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 또는 이 동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자기네 창자라든가 또는 위라든가 뭐 창자보다는 주로 이제 위겠죠. 위 같은데 이제 존재를 하면서 개에 의해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특히 흰개미나 암소 같은 경우는 소화관 속에 이렇게 셀룰로스를 갖다 분해할 수 있는 셀룰라제 효소를 내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서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소화를 하는 거,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셀룰로스는 나무나 종이, 직물, 그렇죠? 면이나 이런 것들의 성질을 갖다 좌우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셀룰로스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셀러바이오스라고 하는 요 물질들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입체적인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같은 종류의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또 이제 키틴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구조와 기능이 셀룰로스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결합 형태가 좀 다른 거예요.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베타 1,4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요. 가지가 없는 형태의 이제 사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종류의 미세 원섬유인 알파 키틴, 베타 키틴, 그 다음에 감마 키틴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탈아세틸화 반응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 키틴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키토산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구조가 여기에서 이제 탈아세틸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눌린이라고 하는 것들도 동질 다당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이눌린이라고 하는 것은 프락토즈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당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흰색 결정이면서 어디에 많으냐면은 우리가 먹는 파라든가 마늘 이런데 이제 저장 당질로 그렇게 이제 있는 물질이고요. 직세 형태로 사람에는 위에서 이눌린 분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효소는 위에는 없다고 해요. 이눌린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질 다당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서로 다른 당들이 결합이 돼서 다당을 갖다 이룬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GH.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죠?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 중에서 표피층, 진피층,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방층, 지질층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특히 진피를 구성하는, 그렇죠? 진피를 구성하는 그런 그 형태가 콜라겐하고 엘라스틴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 이제 이어주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 중간에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글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피에 그 엘라스틴하고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중간을 갖다 이제 채워주고 있는 녀석인데, 바로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당들이 반복 단위를 가지면서 중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당 잔기의 대부분은 아미노 유도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핵수론산 형태로 되어 있는데 6개의 탄소를 갖는 이제 우론산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당 잔기 사이에는 이제 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황산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황산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황산염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는 황산염기를 포함하지 않지만 콘드로이친 황산염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케라틴 황산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글코사미노글리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바로 진피층에 존재를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친수성을 갖다가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다량의 물 분자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특히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뭐 히알루론산뿐만이 아니라 콘드로이친 황산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물질들이 이 글코사미노글리칸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배웠었지만, 피부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잠깐 배웠었지만, 글코사미노글리칸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린의 형태라든가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예, 콘드로친 황산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다당류인 것이죠. 네, 이질 다당류로서 이제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이제 뮤레인이라고 하는 펩티도글리칸을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인데, 요거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세포벽에 이제 주요 성분을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당 유조체인 아세틸 글루코사민과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 뮤라믹산 그리고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물질들이죠. 그래서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이 당류가 이제 반복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골격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 바로 뮤레인,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걔네 구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에 대해서 같이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당에는 예, 단당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당류 이상의 그쵸? 복합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 2당류 이상의 다당류의 경우는 같은 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또는 서로 다른 당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유형의 어떤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지질에 대해서, 지방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질, 예, 리피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질의 특성은, 지질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지방,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순우리 말로는 기름질이라고 얘기하죠. 예, 기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인지질, 스테로이드, 카르티노이드 등의 그 여러 가지 여러 그 표현 또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이제 모든 분자를 우리가 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질은 무극성 용매의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예,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지질은 그러면 우리 생체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뭐 인체뿐만이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세포막의 구조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성분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인지질이라든가 스핑고지질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마찬가지, 지방도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아실 글리세롤 형태로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보호나 방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왁스의 형태를 갖다가 이루는 지질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물과 접촉을 하더라도 이제 투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신호 전달 기능도 이제 하게 됩니다. 지질의 형태로서 스테로이드라든가 호르몬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할 때는 신호 전달 물질을 갖다 생성하는 전구체로서의 그런 이제 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열량을 생산하는 거하고는 이제 무관하지만은 생체막을 갖다 구성하는 그런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또 이런 이제 지질들은 스테로이드 물질의 합성에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지질을 갖다 이제 그 분류를 해 보면은 단순 지질의 형태는 이제 중성지방 또는 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납. 여기 금속 납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밀납, 그렇죠? 벌집을 갖다 이루는 이제 밀납, 소위 이제 왁스라는 거죠.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거나 또는 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담즙산 같은 이제 그런 형태,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예,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단순 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이나 당지질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경우를 보통 복합지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먼저 이제 단순 지질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단순 지질은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형의 그 물질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지질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성 지질 그리고 이제 왁스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중성 지질의 경우에는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예, 글리세린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아니라 세 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테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바로 전하를 띠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어떤 경우 지방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실온에서 고체를 갖다 이룰 때는 이제 지방 또는 이제 우리가 뭐 기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체형, 즉 포화 지방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체형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오일. 주로 이제 실온에서 액체 형태를 갖다 나타내게 되고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MG, DG, TG라고 표현한 거는 모노글리세라이드냐 또는 디글리세라이드냐 트리글리세라이드냐를 갖다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중성 지질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단순 지질의 기능들은 보통 동물에서는 지방산의 저장원이면서 운반체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글리코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분해 시에 굉장히 지방의 경우에 지방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 이제 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17.2kJ 정도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돼요. 보통 이제 4kcal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8kcal, 38.9kJ g당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갖다 이제 방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온에서 절연체 역할을 갖다 이제 또 하잖아요. 그렇죠? 열이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즉 추운 데 있더라도 열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낮은 열 전도도로 열 손실을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동물체 내에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그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식물체 내에서는 과일이나 씨앗의 에너지 저장 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 여기에는 올레산이라든가 리놀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식물성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콩이라든가 또는 뭐 옥수수라든가 또 뭐 야자라든가 또는 콩, 아보카도 뭐 이런 경우, 또 올리브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단순 지질들이 식물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에너지 저장원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뭐 잣이라든가, 그렇죠? 해바라기씨라든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복합 지질의 경우에는 분자 내에 인산 또는 당, 질소 등을 갖다 이제 함유하는 형태의 지질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산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지질, 당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때는 당지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인지질의 형태의 경우에는 포스파티드 산을 갖다가 이제 모체를 하고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러한 세포 성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되기도 하고요. 뇌 조직의 30% 정도도 이제 인지질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신경 조직에도 미량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스핑거 미엘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마이드 구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지질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을 포함하는 지질인 당지질의 형태는 지방산과 당질, 주로 이제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질소 화합물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인산, 글리세롤은 여기에는 이제 존재를 하지 않죠. 당지질의 경우에는 뇌, 신경제조에 이제 신경조직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핑고신이라든가 지방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모체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뭐 글리코세레브로시드라든가 또는 갈락토세레브로시드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복합지질 중에서 이제 당지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인지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 바로 막 구성의 주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계면활성 작용을 하면서 유화제처럼 이렇게 이제 즉 지질과 또 수성 성분들, 즉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들을 갖다가 같이 잘 이렇게 혼합이 되도록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계면활성 작용, 즉 표면활성 작용을 갖다 함으로써 물과 같은 액체의 표면 장력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뇌의 신경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포스포글리세리드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고요. 폴리파티릭 애시드를 전구 물질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바로 이런 인지질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레시틴, 또 세팔린, 그리고 포스타티딜세린 또는 포스파티딜 이노시롤, 이노시톨 같은 이제 그러한 물질들이 바로 이제 인지질을 갖다 이제 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핑고 지질, 스핑고 지질의 경우에는 스핑고신과 결합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스핑고신과 결합한 물질로서는 동물의 경우에는 스핑고신, 식물의 경우에는 피토스핑고신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존재를 하게 되는 스핑고신의 구조를 갖다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또 식물에 존재하는 피토스핑고신의 구조, 약간 다른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 OH기가 이제 이쪽에 달려 있는 데 반해서 스핑고신의 경우에는 이제 OH기가 아닌 H기로 수소 이온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핑고 지질의 예로 스핑고 미엘린, 요 스핑고 미엘린의 경우에는 뇌 그리고 이제 신경에 다량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지질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본다면은 지질은 이제 물을 갖다 첨가해서 가수 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에스테르 화합물의 분해 반응에 의해서 바로 물이 이제 첨가했을 때 물과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수 분해가 됩니다. 가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지방산 그리고 알코올 이런 형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질이 가수 분해,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가 되면은 지방산과 알코올 이런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지질들은 막 지질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막의 유동성이라든가 선택적 투과성 그리고 자기 봉합력, 비대칭성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막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저항의 형태로 막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 위치 전환, 또 측면 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의 어떤 이제 기능을 갖다가 더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유동성은 인지질 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고농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막의 유동성을 갖다가 조금 더 증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의 구조적 특징으로 막의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은 지질 이중층의 이제 구조적 특징으로서 친수성의 외부, 그 다음에 소수성의 내부 형태를 갖다 이루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막 단백질이 이온과 극성 물질의 이동을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피부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 우리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이제 피하지방층에서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하지방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체온을 갖다 보호하고 이런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가봉합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들도 지질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지질 이중층의 붕괴 시에는 저절로 이제 다시 재봉합되는 그런
그 기능을 갖다 이제 보이고, 또 이제 막은 세포 골격의 단백질을 갖다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칼슘 이온이 막의 재봉합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예, 또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비대칭성을 갖다 이제 가지면서 지질 이중층의 각 반쪽의 지질 조성이 다른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면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당류, 예, 그리고 이제 고당류 형태인,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당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동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질 다당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당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질 다당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동질 다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글리코겐이라든가 또는 키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이질 다당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많이 존재하는 개그라고 얘기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같은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콘드로이친 황산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진피층에 그 콜라겐하고 또 엘라스틴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물질인 개그를 갖다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또 이제 탄수화물이 아닌 이제 지질에 대한 그런 종류, 또 특성,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